서울 변두리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 낡은 간판에는 정민의 분식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25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지만 최정호와 그의 아내 박정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최정호, 68. 그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육수를 끓이고 야채를 다듬고 김밥을 말았다. 아내 정미는 옆에서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튀김을 준비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말이 없어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손발이 척척 맞았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손님 많이 올 것 같아요. 정미가 창밖을 보며 밝게 웃었다. 정호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면 좋은 날이었다. 많아봐야 20만 원. 그렇게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재료를 사고 조금씩 저축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근처 공사장 인부들, 학원 가는 학생들, 동네 어르신들. 정호는 김밥을 정성스럽게 썰어내고 정미는 떡볶이를 따끈하게 담아냈다. 아줌마, 오늘도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정미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바뀌기 시작한 건 어느 봄날이었다. 한 젊은 여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유튜버인데요. 여기 촬영해도 될까요? 정호와 정미는 서로를 바라봤다. 유튜브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돼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촬영은 금방 끝났다. 유튜버는 김밥과 떡볶이를 먹으며 이 집 진짜 맛있다며 극찬했다. 정호와 정미는 그저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잊혔다. 하지만 일주일 후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상했다.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정호가 물었다. 한 젊은 남성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유튜브 봤어요. 여기 완전 유명해졌어요. 조회수가 100만 넘었대요. 정호와 정미는 깜짝 놀랐다. 100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지만 분명한 건 가게가 갑자기 유명해졌다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였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기는 날도 있었다. 정호는 정신없이 김밥을 말았고 정미는 떡볶이를 끓였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찾아온다는 게 뿌듯했다. 그런데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정민의 분식을 취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정민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우리 방송에 나온대요. 방송. 그래? 그것도 좋겠네. 정호는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정민은 달랐다. 그녀는 방송 출연을 위해 머리를 새로 하고 옷도 새로 샀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능숙하게 이야기했다. 저희는 40년 동안 이 가게를 해왔어요. 비결은 정성이죠. 진심을 담아 만들면 맛도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다. SNS에 사진이 올라오고 맛집 블로그에 소개됐다. 정민의 분식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소가 됐다. 정민은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소박하고 수수했던 그녀가 이제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응했고 강연 제안이 오면 흔쾌히 수락했다. 여보, 다음 주에 요리 강연이 있어요. 제가 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가게는?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튀김이랑 김밥은 당신도 할 수 있잖아.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예전에는 둘이 함께 했던 일인데 이제는 혼자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미의 외부 활동은 더욱 잦아졌다. 그녀는 이제 분식집 사장님이 아니라 셀럽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유명 인사들과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었다.
여보, 오늘 연예인 누구 만났는지 알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민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호는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가게 일이 걱정이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정미야, 가게 일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아요? 당신은 그냥 주방에서 튀김이나 하면 돼요. 정호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튀김이나 해라.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로 부부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다. 정민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강연, 인터뷰, 모임. 그녀의 스케줄은 빼곡했다. 반면 정호는 가게와 집을 오가며 외롭게 지냈다. 어느 날 밤 정호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텅 빈 가게는 쓸쓸했다. 예전에는 정미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도 없었다. 집에 돌아와도 정미는 없었다. 메모만 남겨져 있었다. 저녁 모임 있어서 늦어요. 먼저 주무세요. 정호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적막함을 달래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다. 몇 달 후 정민은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었다. 여보, 우리 가게 브랜드로 전국에 체인점을 내자고요. 대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프랜차이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왜 못해요? 이미 우리는 유명해졌잖아요. 돈도 엄청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정호는 내키지 않았다. 작은 가게에서 손님들과 소통하며 음식을 만드는 게 좋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다. 나는 반대야. 우리 가게는 이대로가 좋아. 당신은 꼰대 같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해요? 꼰대? 내가? 정호는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자신을 꼰대라고 부른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했다. 고함이 오갔고 그릇이 깨졌다. 당신은 절 이해 못해요. 저는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요. 이 작은 가게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는 뭐야? 40년 동안 함께 일궈온 이 가게가 당신한테는 감옥이었어? 그래요, 감옥이었어요. 이제야 자유로워졌는데 당신이 날 붙잡는 거예요. 정호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아내는 이미 그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다. 정민은 가게의 지분을 받아나갔고 정호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정호는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그는 작은 집을 빌려 혼자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외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호는 조금씩 평온을 찾았다. 아침이면 산책을 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요리를 했다. 명예도 돈도 필요 없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호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시골 할아버지의 요리 일기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만든 음식 사진과 레시피를 올렸다. 처음에는 방문자가 거의 없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군가 봐주면 좋고 안 봐도 상관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로그는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호의 소박하고 정성스러운 요리에 감동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음식.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블로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저는 글을 잘 쓰지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정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몇 달 후 정호 할아버지의 소박한 밥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입소문을 타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정호의 담백한 문체와 따뜻한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책이 성공하자 방송 출연 제안도 들어왔다. 하지만 정호는 대부분 거절했다. 한두 개 정도만 신중하게 선택해서 출연했고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음식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평범한 노인이에요. 정호의 겸손함과 진정성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유명해졌지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았고 텃밭을 가꾸고 요리를 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정호의 집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마른 몸에 초췌한 얼굴. 하지만 정호는 단번에 알아봤다. 정미였다. 정미 씨. 정미는 정호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혼 후 정미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전국에 매장을 냈다. 처음에는 잘 됐다. 돈도 많이 벌었고 더 유명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다. 가맹점주들과의 분쟁, 품질 관리 실패, 재정 악화. 정미는 경영 능력이 없었다. 그녀는 유명세만 믿고 사업을 확장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할 실력은 없었다. 결국 회사는 망했다. 투자자들은 소송을 걸었고 정미는 빚더미에 앉았다.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다. SNS 팔로워는 급격히 줄었고 강연 제안도 끊겼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명예도, 친구들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정미는 무릎을 꿇고 정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예전처럼 작은 가게에서 함께 음식 만들면서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정호는 정미의 손을 바라봤다. 한때는 자신과 함께 반죽을 치대고 채소를 다듬던 손이었다. 이제는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첫사랑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받아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정미 씨, 미안합니다. 여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이 명예를 좇을 때 저는 당신을 잃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 깨진 관계는 다시 맞출 수 없어요. 정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저를 무시하고 튀김이나 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건 돈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제가 변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변한 건 모든 걸 잃고 나서예요. 만약 사업이 성공했다면,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당신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미는 말문이 막혔다. 정호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과거를 돌아본 것이었다. 저는 이제 혼자가 편해요. 외롭지만 평온해요. 이 평온함을 다시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정호는 일어나며 말했다. 정미 씨, 당신도 당신만의 길을 찾으세요. 저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거예요.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돌아섰다. 여보. 아니, 정호 씨.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정미가 사라진 후 정호는 텃밭으로 걸어갔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배추가 잘 자라고 있었고 무도 통통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정호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다. 따뜻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흙. 명예는 결국 허상이야.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소박한 일상이지. 정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명예에 흔들린 사랑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며칠 후 정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있었다. 시골 마을에서는 아직도 이웃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하는 전통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들이 배추를 다듬고 정호는 양념을 버무렸다. 정호 씨, 손맛이 좋네요. 역시 음식 하시던 분이라 달라요. 아닙니다. 다들 잘하세요. 정호는 겸손하게 웃었다. 이런 소소한 교류가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됐다. 명예나 인정이 아니라 그저 이웃으로서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었다. 김장이 끝나고 마을 회관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눴다. 동네 어르신들과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평화로웠다. 정호 씨는 서울서 장사 잘하다가 왜 여기 왔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이혼했습니다. 명예 때문에 관계가 깨졌어요. 아이고, 그랬구만. 요즘 세상이 다 그래. 돈이다 명예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맞습니다. 저도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도 정호 씨는 다시 시작했잖아. 그게 대단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후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은 비록 혼자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정호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됐다. 혼자여도 괜찮아 마이너스 정호 할아버지의 치유 레시피라는 제목이었다. 이번 책에는 요리뿐만 아니라 정호의 인생 이야기도 담겨 있었다. 이혼의 아픔, 홀로서기의 과정, 그리고 평온을 찾기까지의 여정. 출판사 편집자는 처음에 걱정했다.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 독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호는 오히려 솔직하게 쓰고 싶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중년과 노년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예, 돈, 성공에 눈이 멀어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정호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한 독자는 서평에 이렇게 썼다. 저도 승진과 돈에 집착하다가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책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편지를 보냈다. 저는 정호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명예를 줬던 배우자를 받아줬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제 선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정호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다. 봄이 왔다. 정호는 텃밭에 씨앗을 뿌렸다. 상추, 고추, 토마토.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싹을 틀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며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 어느 날 정호는 옛날 분식집 단골 손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때 그 공사장 인부였던 사람이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매일 김밥 먹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아, 기억하죠.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사실 제가 사장님 책 읽고 연락드렸어요. 너무 감동받아서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젊은 시절 돈을 벌겠다고 가족을 뒤로하고 외국으로 떠났다가 결국 가족과 멀어졌다는 이야기였다. 정호의 책을 읽고 뒤늦게나마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사장님 이야기가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명예나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요. 정호는 그 말에 뭉클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 여름이 되자 텃밭은 푸르게 자랐다. 정호는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며 채소들과 대화를 나눴다. 혼잣말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로 충만했다. 내 선택은 옳았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명예와 권력,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들까요? 최정호와 박정미의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공, 명예, 인정. 그것들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진짜 사랑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켜집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명예는 일시적입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영원합니다. 진심으로 대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하지만 공허한 명예입니까? 아니면 소박하지만 진실한 일상입니까? 최정호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명예를 버리고 평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명예에 취한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자신이 특별해졌다고 세상의 중심이 됐다고 믿습니다. SNS의 좋아요, 방송 출연, 사람들의 환호. 그것들이 마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허상입니다.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충만함 속에서. 박정민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알게 됐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던 사람,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 그녀는 돈을 벌었고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행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행복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좇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소중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때로는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최정호가 시골로 내려간 것도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명예의 경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예는 외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인정. 하지만 행복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 정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자신이 좋아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끼니를 해결하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성공을 강요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진짜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소박하더라도 진심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최정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록 큰 부자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온하고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 반면 박정민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때 많은 돈을 벌었고 유명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명예를 줬다가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최정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명예가 무너뜨린 사랑. 하지만 평온히 다시 세운 삶. 이것이 최정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